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어이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쌓인 양만 125만 톤입니다. 실제 방류는 준비를 거쳐서 2년 뒤에 시작하고 40년 동안 조금씩 나누어서 버릴 계획인데요. 먼저 고현승 특파원이 정리한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 그리고 일본 내 반발 움직임 들으신 뒤에 곧바로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예상대로 결론은 해양 방류였습니다. 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基本方針を取りまとめました。 지난해 2월 전문가 소위원회 제안대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설비 공사와 규제 당국 심사 등을 거쳐 약 2년 뒤 본격 방류를 시작합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 처리를 거쳐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약 125만 톤. 이 가운데 71%는 기준치를 최대 2만 배까지 웃도는 고농도 오염수입니다. 이를 다시 한 번 더 걸러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30~40년에 걸쳐 배출할 계획입니다. トリチウムの濃度を国内規制基準の40分の1、WHOの定める飲料水基準の7分の1。 해양 오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인데 환경단체와 후쿠시마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汚染水を海に流すな! 自己原発からまた放射性物質を出すことなんか決して許されない。 결정 직후 주무장관이 후쿠시마를 찾았지만 약속을 어긴 정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関係者の理解なしに放出は行わないとの方針を遵守していただけるものと信じておりました。非常に驚愕しております。 네, 대체 어쩌자는 건지 그리고 왜 이러는 건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자, 먼저 이 결정이 예상은 됐지만 왜 지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죠. 네, 일본 정부 답변은 원전 사고 수습 최종 목표인 폐로, 즉 원자로 폐쇄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땅을 비워야 하는데 기존 탱크가 90%가 차 있어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탱크를 더 짓고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 제외한 걸로 보입니다. 석 달 남은 도쿄올림픽의 목표가 바로 후쿠시마 부흥 재건이란 점에서 오염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올림픽이 끝나면 9월엔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 10월엔 중의원 임기 만료, 바로 선거철입니다. 일본 내부와 주변국들의 반발도 거세기 때문에 정부에 부담이 되는 악재입니다. 정권 입장에선 선거철이 다가올 때까지 더 미룰 수가 없어 지금을 적기로 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게 뭐 다 연결돼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웃한 나라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자,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네, 발표 직후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었는데 그런데 곧바로 다른 나라들도 삼중수소를 방출하지 않냐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中国、韓国、台湾を含む世界中の原子力施設においても、国際基準に基づいた各国の規制基準に沿ってトリチウムを含む液体廃棄物を放出をしており、その周辺でトリチウムが原因となる影響は見られない。 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국제기준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일본 때리기다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논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나 중국이 아닌 국제원자력기구와 오염수 문제를 협의해왔습니다. 오늘 스가 총리도 IAEA의 감시를 받겠다고 언급했고 IAEA 사무총장도 일본의 해양 방류가 국제적 관행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라는 점, 그 양이 125만 톤이 넘는 막대한 양이라는 점에서 과연 관행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외교부에 불려온 일본 대사는 한국 정부에 사전 통지를 했다고 해명하듯 말했습니다. 오염수 수백만 톤을 바다에 버리는 게 바로 옆 나라에 통지하고 끝날 일인 건지 우리 정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했고 중국도 강하게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이 일본을 지지했다는 건데요. 이 역학구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조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아이보시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 국제원자력기구 IAEA엔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 검증을 요구하고 국내 해역과 일본산 수산물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방류량과 방류 시점, 방식, 기간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国家和国际原子能机构充分协商并达成一致之前，不得擅自启动排海。 반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해양 방류는 국제적 관행이라며 일본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며 일본 편에 섰습니다. 특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SNS에 일본의 투명한 결정에 감사한다고 쓰자 모태기 일본 외무상이 이를 받아 미국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강조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불과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 미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 속에 IAEA의 입김이 강한 미국, 원자력 발전을 옹호하는 IAEA의 역학관계가 배경이 됐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IAEA 그다음에 그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IAEA나 미국이나 가장 직접적인 당사국, 당사기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정부는 어떤 정보를 근거로 결정을 환영했는지 명확치 않다며 미국 측에 우려를 전했습니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반대 시위를 벌였고 외신들도 일제히 일본이 수영장 500개 분량의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해 주변국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구글,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들을 모아놓고 반도체와 관련된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반도체가 워낙 귀해지다 보니 대책을 논의한 건데 이 자리에서 미국은 과감한 투자로 반도체 주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에겐 위기일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글, AT&T, 인텔, 삼성전자 19개 글로벌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불거진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자며 미국 백악관이 주선한 자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깜짝 등장했습니다. 손에는 반도체 웨이퍼가 들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되찾아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China and the rest of the world is not waiting, and there's no reason why Americans should wait. We're investing aggressively in areas like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hat's what they're doing and others. 미국은 한때 전 세계 반도체의 37%를 생산했지만 지금은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과 대만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자동차도 아이폰도 못 만듭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대만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반도체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전략 자원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회의는 미국이 중국도 견제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확실히 다짐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에 20조 원을 들여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수요자들이 모여서 반도체 필요하다. 공급자 눈치 보는 자리지.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고객, 수요자가 우리 눈치를 봐야 돼. 다벌 관계가 바뀌었죠. 하지만 미국이 설계와 장비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까지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오히려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반도체 관련 인력을 미국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에 투자하겠다는 돈은 55조 원. 반도체 패권 전쟁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경남 하동의 한 서당에서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10대가 끝내 구속됐습니다. 후배의 머리를 변기통에 밀어 넣어서 실신하기 직전까지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게 엽기적인 여러 혐의 중 하나입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글입니다. 올해 1월 경남 하동의 기숙사형 서당에 13살 딸을 보냈는데 엽기적인 폭행과 고문에 시달려 왔다는 겁니다. 가해자는 같은 방을 쓰던 3살 많은 여학생 2명에 동급생까지 모두 3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화장실 변기물에 딸의 얼굴을 담그고 청소용 솔로 이를 닦게 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이라 하기엔 수법이 잔혹했습니다. 세탁세제를 억지로 먹이거나 눈에 향수를 집어넣었고 구타는 예사였다고 피해 학생은 말했습니다. 이 같은 가혹 행위는 경찰 수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 중에 일부는 사실로 시인이 다 됐고. 경찰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악마라고 부른 16살 가해 여학생 1명을 구속했습니다. 하동 기숙형 서당에서 불거진 폭력 사태 이후 첫 구속인데 법원에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가해 학생 2명은 가담 수위가 낮다며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4살 미만의 촉법 소년입니다. 앞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3명에게 출석 정지 5일을 포함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하동 지역 중학교 2곳을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사안들은 저희들이 학교폭력 절차대로 진행을 할 거고 조금 심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수사 의뢰를 할 생각이고요. 경찰은 또 학생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해당 서당의 책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자, 지난주 저희는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 긴밀하게 유착돼 있다는 의혹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소수민족 학살 문제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미얀마 군부를 위해서 포스코가 군함을 구매 대행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해보니까 포스코가 방위사업청에 군함이 아닌 것처럼 꼼수를 부려서 수출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남상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미얀마 해군에서 가장 큰 군함 모아타마호입니다. 헬기 2대, 장갑차 15대, 해군 250명을 수송할 수 있는 상륙함입니다. 미얀마 해군 함대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즉 기함입니다. 이 군함은 대선조선이 만들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19년 미얀마 군부에 판매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진수식이 열릴 때 미얀마 해군 지휘관들을 한국에 초청까지 했습니다. 당시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군함이 아니라 대민 지원 용도의 배를 팔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목적 지원함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한 거다. 군사 목적으로 절대 쓰면 안 돼. 라고 해서 팔았는데 포스코는 정말 이게 군함인지 몰랐을까?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처음에 방위사업청에 수출 허가를 문의한 곳은 대선조선, 2017년 2월이었습니다. 품명은 상륙지원함, 사용 용도는 군수지원선, 최종 사용자는 미얀마 해군이라고 돼 있습니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수출을 보류시켰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미얀마 군부에 대해 제재를 계속하고 있고 미얀마 군부가 북한과 군사협력 의혹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5달 뒤인 2017년 7월, 이번에는 포스코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수출허가 신청 내용이 그새 달라졌습니다. 상륙함이 아니라 다목적 지원선이고 민수사양이다. 용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민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5달 사이에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2018년 8월 수출을 허가합니다. 민간사양이라는 포스코의 주장은 사실일까? 포스코는 방위사업청에 2003년 이후 인도네시아 해군에도 똑같은 배를 다목적 지원선으로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업 보고서, 인도네시아 해군의 상륙 모함, 즉 군함을 팔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군함이라는 걸 알았다는 뜻입니다. 포스코가 군함이 아닌 것처럼 꼼수를 부려 미얀마 군부의 군함 도입을 도와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수출 자체가
무리한 수출이고 진행될 수 없다는 걸 이미 인지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살펴보면 일종의 꼼수를 쓴 거죠. 이에 대해 포스코는 배의 형태는 상륙함이 맞지만 민간 지원용으로 쓸 수 있는 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군함이 아니라고 한 건 무장 전함이 아니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